이번에는 렌트카를 빌려서 토야마현 이나미로 갑니다. 이나미는 일명 목조가게 마을로 불리는데요. 1390년 창건된 사찰인 지이센지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나미 목조가게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이센지 앞 상점가인 요카이초 거리를 중심으로 마을에는 지금도 80개의 공방과 약 200명의 목조각 장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이센지와 요카이초 거리에는 이나미 목조각 장인들이 만든 31개의 귀여운 고양이와 마을 곳곳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조각이 있는데요. 산책 맵도 있어서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골동품을 좋아해서 슈코도라는 고미술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마을 고양이 조각 유래에 대해서 궁금증도 물어봤습니다. なんで猫なのって聞かれると仕方ないからにゃんとしだからわかる？にゃんとした。にゃんとした。にゃんとしだから。にゃんとしたから。なんとしなんとしなんにゃんとし。이나미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요. 130년 된 고민가를 개조해서 4대째 소바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츠야에서 수제 소바를 먹었습니다. 이나미는 미국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잡지에서 전 세계 가장 조용한 마을 50으로 선정될 만큼 정말 조용한 여행지입니다. 1975년 창업한 쇼운도는 전문적인 조각칼이나 목각 용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稲美彫刻は表現方法が非常に多彩で、あとヤンマといってカモイの塔の上に取り付ける飾りとか透かし彫りなんですね。その透かし彫りするためにこう文様こう800종류 정도. 800といっても誇張ではなくてそれ以上あるので、그 이상. 거의 몸으로 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고 딱 넣으면 꽂으면 27도 각도라고. 이나미는 몇 년 전부터 마을 재생 사업으로 이주민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먼저 헤이즈 커피 로스터리입니다. 나토브르는 옛 목재상에 자리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겸 탭하우스인데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향이 풍부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これはなんかすごい干し柿っていう、本当にこう溶け込んでるのがなんかこうわかりま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ナットブリューの、意味があってネイティブを僕らはそのナットネイティブを土着っていう言葉に日本語で訳して僕ら使ってて、土着ってこっちの言葉でその地元に根付くものっていう、そういった意味合いがあって、でナットブリューなんで、土着醸造っていうのが僕たちのテーマになってます。地元のものとか、あとその地域、コラボとかで他の地域のものとかも使うことがあるんで、そういう時にその地域を醸す、一緒に作っていくっていうか、そういった思い込めて会社の名前を、お店の名前をナットブリューに、してます。 타노는 여행과 향기를 테마로 한 천연 아로마 오일 공방입니다. 이제 자연 식물 유래의 향들로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향을 만들어가는 워크숍을 하는 거래요. 実際にはこの37種類あるんですけど、たくさんあるので、この中で例えばこのバームを作る場合はこう睡眠を促す香りでご用意するので、こういった睡眠の作用のある10種類をまず試していただいて、そこからメインとなる香りを1種類選んでいただく感じから始めます。でこうやって倒していただくと中に磁石が入ってて、こうやってパカってここがですね閉まります。はい、でこれをまたくるくるっと巻いて小さな風呂敷に包んでカバンに忍ばせて持ち歩けるように
오늘 숙박할 베드앤크래프트 체크인 프론트에서 컨시어지로부터 마을과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お客さんがこの町に泊まりに来てくれて、僕たちと同じようにこの町の素晴らしさを分かってもらって、僕もこの町に家が持ちたい。この町はですね、人口8000人の小さな町でございます。そのうちの200人が彫刻師となっております。저녁 식사를 하러 베드앤크래프트에서 운영하는 노미에 왔습니다. 목조각을 하고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활용한 훈제 요리를 선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조각하고 남은 그거 받아와서 좋아하는 토야마 현의 2와 5 사케가 있어서 함께 주문을 해서 마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야식을 준비해서 이번에 함께한 피치 바이 피치 매거진 팀과 함께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명상을 하고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8시가 되자 베드앤크래프트 직원이 직접 조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을 빵집 베이커스 하우스 쿠보타의 빵과 지역 채소 샐러드, 과일과 수프 등 나무로 만든 모닝박스 도시락이었습니다. 즈이센지는 600년 전에 창건되었는데요. 이나미가 목조각 마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즈이센지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약 20m, 높이 17m의 느티나무로 만든 대문인 산문에는 승천하는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이나미의 조각사들이 작업이 막히면 이 산문 조각을 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 조각도 나무 한 그루에서 파서 만든 정교한 조각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테라마치 잡화점에 빙수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즈이센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베드앤크래프트의 컨셉트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숙박한 텐네의 객실의 작품을 만든 이시하라 작가님의 워크숍을 신청했습니다. 이나미 스타일은 이렇게 잘해요. 조각칼을 쥐고 쓰는 방법부터 모서리를 쳐내서 정으로 치는 방법, 균일한 깊이로 파는 방법, 마지막에 간물로 칠하고 말리는 과정, 이렇게 2시간 정도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제대로 목조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토야마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양조장 이와를 찾았습니다. 이와가 출시되었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반 공개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번에 특별히 취재를 위해 타테야마 연봉을 배경으로 자리한 양조장 시라이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조장 자체는 4년 전에 2021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건물은 크마켄거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물인데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논이 주변에 많이 있는 약간 일본의 옛날부터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 안에 돌아가 있는 곳은 이건
쌀이에요. 쌀. 오카야마형 곳도 있고 효고형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장래적으로는 토야마에서 만드는 그 재배하는 쌀 다 쓸 수 있으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삼블라즈 2라고 써 있고 2020년 숙성, 그리고 이곳은 아삼블라즈 5. 이거 안 보면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거 5입니다. 그러니까 묘안에서 2년 숙성한 것입니다. 예. 어제 마셨던 류니와 파이브 굉장히 그 플로럴 향이 나고 뒤에는 약간 그런 과일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마지막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쿠마켄고가 설계한 양조장은 일본 전통 가옥을 모티브로 한 큰 지붕이 특징인데 주변 자연 풍경과 너무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